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성입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도 좋고요. 그냥 감가상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더불어 이자 지불액을, 자, 이자를 갚는 금액이죠. 이자 지불액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세금을 구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즉 공제한다. 세금을 공제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이것을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에서 영업수지를 구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배워보신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순대이감, 세대원감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게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이때 이자, 이는 이자죠. 이자는 빼주고 원금을 갚는 금액은 더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이자 지불액은 차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가산한다라고 배웠는데, 이 소득세 구하는 공식 속에서 뺀다, 빼는 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뜻이고, 더해주는 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에 그러죠. 그럼 우리가 남한테 대출 받았을 때, 돈을 빌려왔을 때 원금이자 합해서 빚을 갚겠죠. 근데 그와 같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을 갚는 금액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자를 갚는 그 부분은 세금 부과 안 한다는 차이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무슨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것은 지렛대 효과죠. 자,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고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도 되죠. 일단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지렛대는 원칙적으로 타인 자본이죠. 그럼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채. 즉 남의 돈을 끌어와서 나의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됐건 부가 됐건 중립이 됐건 세 가지 수익률만 비교하시면 되죠.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일단 지분 수익률, 또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한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높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높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차피 정의 반대가 부가 되니까 세 가지 수익률을 적어놓고 부동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중립이란 말 자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고요. 세 가지 수익률 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 빚이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니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가 올라갈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 중에서 금융상 위험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 금융상 위험은 구체적으로는 빚을 갚지 못할 채무 불이행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칫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와 같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금융상 위험, 다른 말로 재무적 위험이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무엇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 이건 당연히 운영위험이죠.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중에서 어느 한 표현만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정답은 운영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가급적 예상되는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방법이죠. 자, 예상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방법이 보수적 예측이죠. 이 말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하면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는 말 자체가 낮게 예측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것을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 자, 기대 수익률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보수적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투자자가 위험을 깊이, 자, 회피한다, 기피한다, 혐오한다. 우리말로 싫어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 포트폴리오 배우실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크게는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구분된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런데 이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자보다 위험 혐오도, 즉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도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기울기가 급하다, 가파르다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 최적 포트폴리오 벌써 나왔죠. 최적 포트폴리오 이 말 나오면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문장.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 맞닿는 점에서 결정된다. 아주 전형적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이죠. 맞닿는 점이니까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결정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8번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한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나와도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 첫 번째 금액 찾아라. 금액 찾는데 금액 앞에 매년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 연금이다. 그런데 금액 앞에 매년이란 말이 없다. 지금 여기 현재 10억이니까 매년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매년자가 없다면 얘는 일시금이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말은 전혀 쓸데없는 거고요. 마지막에 내가 알고 싶은 건 5년 후에 값을 알고 싶죠. 그럼 후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앞에 숫자가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후자가 붙었다는 건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미래를 의미하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미래가치계수, 즉 줄여서 내가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은 일시금의 내가계수 또는 미래가치계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세전현금 흐름. 흐름은 다른 말로 수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 빼고 남은 소득이 세전현금 흐름이다. 공식 알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또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고 당연히 순현재 가치 줄여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요 1과 0의 위치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답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했고요. 많이 무덥고 습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